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소개한 적은 없는데 제 이메일을 찾아서 문의를 해온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감사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음, 자기가 시험 중에서 오픽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제 강의 듣고 발음을 교정하면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 의미를 파악을 했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자랑 같아서 좀 쑥스럽네요. 어쨌든 그분 노력한 거에 대한 응원의 박수 보냅니다. 그러면 왜 정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외국어 능력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모두는 한국어를 정말로 유창하게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됐고 채점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픽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시험을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고 제 발음을 듣고서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대화는 영화의 한 대목입니다. 자, 외국인 입장이에요. 사장님 나빠요. 월급 안 줬어요. 월급 조금 줬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하고 사장님이 나빠요. 제 월급을 많이 주지 않았어요. 앞부분의 발음과 뒷부분의 발음. 정말 노력을 하는 것, 아니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만약에 면접을 했다 그러면 당연하게 점수를 구별해서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픽 시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언뜻 들으면은 외국인이 채점을 하고 듣고서 말을 하는 거니까 알 수 있을까 하는데 어쩌면 토익이나 토플 시험보다도 훨씬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언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할 때는 정확하게 그 소리의 특성을 알고 그 소리에 맞춰서 표현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언어 환경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슬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약 3, 40년간의 우리나라의 언어에 미친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나쁘게 끼치고 있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우리의 한글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표기에 그대로 체계를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기죠. 우리의 언어 구조 중에서 몇 가지 것은 현대의 언어학이라는 표현으로 일본인 언어학자 오구라 신페이라는 사람, 그 경성제대, 서울대학교죠. 경성제대 교수를 했던 언어학자 오구라 신페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어에서는 굉장히 천재적이에요. 근데 그만큼 천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추종하는 우리나라의 국어학자들이 생겼습니다. 오그라 신페이의 그 이론 체계를 우리의 언어 체계에도 많이 받아들였죠. 음,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일본어처럼 그 모음에 5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5개의 모음이 우연의 일치로 영어 알파벳의 아, 에, 이, 오, 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모음이 5개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일본어는 이렇게 딱 맞잖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받아들인 일본어 발음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음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게 F를 H로 하는 발음. 그러니까 화이팅,
소일해야 되는 거를 호일, 화일, 이러한 발음들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일본어 발음 중에서 어가 없기 때문에, 일본어에는 어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아, 에, 이, 오, 우. 어, 어가 없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발음하느냐? 어를 아로 하는 거예요. 아. 대부분의 경우는 아로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이 표현 대신에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오늘은 돋바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TOPPER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영어 발음의 원칙을 알고 있다면 토퍼라고 발음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토퍼로 만들어진 어떤 옷을 우리는 돋바라고 합니다. 자, 그럼 토퍼하고 돋바 사이에는 어떤 발음의 연관성이 있느냐 살펴볼게요. T를 디귿으로 했죠. 그리고 O를 O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 그 다음에 PP를 쌍비호로 했네요. 그러면 도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일본에 어가 없잖아요. 자, 어가 없으니까 뭘로 바꿉니까? 아로 표기가 바뀌겠죠. 그래서 돋바라는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일본어 발음이라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나 영어에서 있는 어 발음을 일본어로 바뀌게 되면 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놀랍게도 여기다 받침까지 써요. 그래서 돋바 하는 게 아니라 돕이라는 발음을 쓰죠. 일본어의 발음은 자음과 모음이 한 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린 거 다케시마라고 한 그거가 다케시마라고 하는 게 뭐 후쿠시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 발음이 시마는 뭐 좀 보자고요. 다케는 이제 제가 돌멩이 이런 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니까 그건 그 강의에서 보시고 이 시마라는 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우리말 섬입니다. 섬. 그러면 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인들은 섬 발음 못합니다. 그럼 저 섬 발음을 못하니까 어 대신에 당시의 언어 구조에서는 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시 받침 못하잖아요. 그럼 다시 저 미음에다가 아를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하면 섬하라고 하겠지만 당시의 언어 구조에서는 시마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까운 지형의 이름을 보면 일본에는 후쿠시마, 뭐 나가시마 이런 식으로 시마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한자어 섬 도자를 쓸 때는 중국하고 가까우면 중국 땅에 가까우면은 도의 일본어 발음 다오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아오이다오, 뭐 다오. 여러분들은 웃음을 다오. 자, 어쨌건 도라는 한자어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섬이라는 우리말이 일본어에 영향을 주어서 시마라고 표현한 것처럼 일본인들은 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토퍼라고 발음할 수 있지만은 돋바라고 제가 처음에 그 시험 보는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은연중에 저 발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 구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듣고 자라온 그런 모국어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퍼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돋바라는 발음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되는 예들 어를 굳이 아로 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인들보다 언어 능력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영어 시험을 보면 놀래요.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1900년대 초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어를 보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외국어를 잘해?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근데 이런 언어 구조를 받지 못하는 일본어, 어를 아로 바꾸는 일본어, 이 방식을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제 이 두 번째 주제가 드라이버입니다. 이 드라이버에 대한 거는 뒤에 페이지에서 설명할 거니까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주제로 선택했냐면 어하고 아의 대표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택시 드라이버라는 거를 하죠. 그 제가 한 2, 30년 전에 본 영화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제목이 택시 드라이버예요. 근데 드라이버라고 우리는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면서 드라이버라는 발음이 조여서 나사 같은 거 조이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라이바라고 합니다. 글자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에서 드라이버입니다. 근데 드라이버 해야 될 거를 도라이바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 택시 도라이바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의 몇 가지 사례입니다. 이거 수백 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점퍼 발음이 잠바가 됩니다. 제가 어디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날씨가 갑자기 오늘 추워졌대요.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양복에다가 잠바 하나 걸쳐라고 이야기를 듣거든요. 잠바, 예. 점퍼가 잠바가 되는 거, 어 발음 다 빠지잖아요. 점퍼 하지 않고 잠바라고 하잖아요. 어 발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기나 파리를 죽이는 그 약품 있잖아요. 그 약품을 보면은 F 킬라라고 돼 있습니다. 킬러 발음이 아니라 킬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인데 홈키파라고 합니다. 그 홈키퍼가 아니에요. 키퍼라는 거. 골키퍼처럼 골키퍼 이런 발음이 아니라 골키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발음이 조금 줄었어요. 센터라는 발음 대신에 센타라고 하지요. 이게 일본어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거는 아로 읽나 보다라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세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센타 발음. 그럼 이게 우리 윗세대에서 끝나느냐? 저도 윗세대네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2년 전,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 그때 면역 주사 예방접종을 하던 그런 회사,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이름을 우리가 화이자라고 합니다. 물론 발음에서는 파이저나 뭐 다른 발음이 되겠지만 어 발음을 하지 않고 아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죠.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목을 어를 굳이라고 했어요. 굳이. 그래서 우리의 다양한 모음 표현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영향을 받았고요. 제가 받은 영향 중에서 가장 고치기 어렵고 또 제 나이가 들면서 더 힘들어지는 발음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말 중에서 제 이름에도 들어있는 에와 에 발음. 이거는 거의 섞여 있어요. 제가 어딘가에 제 이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제자에 지읒에 이에요 라고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우리의 모음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어 버리고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거기다가 명쾌하게 5개로만 모음을 발음하고 있으니 난감하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영어 발음 중에서 드라이버 발음이 왜 도라이버가 됐는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일본어의 가장 기본 구조는 자음과 모음. 언어학에서는 consonant and vowe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 D가 합쳐진 거죠. 자음과 모음을 하나의 글자로, 하나의 소리로만 부르는 겁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음, 모음이 떨어져 있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자음 하나만 소리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없고, 자음 두 개가 겹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자, 드라이버라는 발음에서 먼저 제가 1995년 이래로 쭉 표기하고 있는 리 발음의 비읍 순경을 되살려서 표기하고 있죠. 우리말 비하고 다르니까. 근데 오늘의 강의 주제는 그건 아니니까 다른 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어쨌건 지금 쓰고 있는 표현으로 옮겨봤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D가 디귿으로 하고요. R을 라라고 합시다. R은 라 발음이 맞습니다만은 라라고 할게요. 지금 현재 발음으로. 자, 그러면 디귿과 리을이 겹쳤지요. 자, 디귿과 리을이 겹쳤잖아요. 그러면 디귿은 자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일본어 발음에서는 자음 하나나 도대체 들 수가 없습니다. 자음이 겹치는 경우 생각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의 맨 밑에 언제나 이런 표기를 해놨잖아요. 요 내용들이 바로 그걸 담고 있습니다. 자음 겹쳐서 표기를 하는 내용을. 근데 현재 우리말에서는 첫 글자에 자음 겹치는 거는 다 사라져 버렸죠.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만 하더라도 꽃이라는 글자가 시옷, 기역을 함께 자음 두 개를 썼어요. 근데 그런 표기는 다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쓰지도 않고 대신에 받침에는 남아있죠. 닭, 흑, 갑, 안, 올,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글자들은 전부 받침이 두 개씩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그런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일본어라면은 자음과 모음이 한 몸이에요. 결코 분리가 안 됩니다. 자음이 있으면 당연히 모음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라는 발음이 띄었을 수가 없으니까 디귿에 모음 하나를 붙입니다. 그럴 때 뭐 붙인다고요? 아, 예, 이, 오, 우. 이 중에 선택된 게 오네요. 그래서 나온 게 도라이바입니다. 그리고 어 발음이 아로 된 거죠. 언어라는 표현이 바로 그렇게 무섭게도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라고 발음할 수 있는 걸 도라이바라고 발음하게 되는 거죠. 이 발음이 굳어지면 저도 고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이걸 고치려면은 어떤 혁명적 변화처럼 자기 자신이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언어는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훈민정음 방식으로 글자를 표기하면은 여기서 R 발음은 생략을 했습니다. 약하게 발음되니까 뭐 표기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디귿과 리을을 한 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어의 R 발음은 O 발음이 섞이거든요. 그래서 로를 섞는다면 driver라는 발음이 되는 거예요. driver 이렇게 driver, driver. 그리고 나서 제가 세 번째는 driver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디귿이 거의 약하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왜 따로 독립해서 하지 않는지 알겠죠? 저렇게 자음이 겹칠 때 둘 중에 하나는 강하게 발음되고 하나는 거의 사라집니다. 약하게 발음돼요. 물론 그 안에는 섞여 있습니다. driver.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발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기호
일본어처럼 모음을 막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음을 넣으면은 소리는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 호흡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혁명적이죠. 글자를 붙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를 세종대왕은 세종, 어제, 훈민정 서문에서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 표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 생활에서 사용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라고 발음할 수 있는 굉장히 주체적인 우리의 한국인들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아 발음으로 하는 몇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음이 겹칠 때 어떤 표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